안녕하세요, 네오비 조용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제가 지금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이즈 깜부동산 임동훈 대표 찾아뵈러 왔는데요. 우리 임동훈 대표님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돼서 우리 은평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의문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 우리 깜부동산 통해서 다들 도움도 받고 해결도 얻으시는 그런 우리 현명하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특급 노하우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뵈니까 완전 다릅니다. 그냥 깔끔하고 젊고 인텔리젠트하고 왠지 스마트한 것 같은.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오비 우리 강의할 때도 우리 선생님 뵈면 확실히 스마트하다는 거를 여러 측면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하실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누구보다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임동훈 대표님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은평구 연신내에서 가련 1구역 재개발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부동산 이제 깜부동산 중개의 임동훈 대표입니다. 와! 대표님 여기 엄청 오래 사셨다면서요? 네, 한 지금 13년 됐죠. 13년? 뭐 결혼도 하고 그럼요. 애도 낳고 뭐 거의 뭐 원주민처럼 오랫도록 살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좋던가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이 근처에 아이 키우면서 지금 느끼지만 아이 키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다. 네, 의외로 이 지역이 학교나 학원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고 또 근처에 애들 데리고 있으면 놀러 가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숲세권, 그러니까 근처에 산책로나 이런 게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차 타고 5분, 1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숲세권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재개발 구역도 크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한테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별히 궁금한 게 있어요. 부동산 이즈 파트너가 되셨는데 부동산 이즈에 가입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실까요? 네, 간단합니다. 비빌 언덕이죠. 사실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인터넷 검색에서 알아봐도 내용이 되게 부정확한 경우도 많고 이제 뭐 구청에다 전화하려고 그래도 뭐 6시면 문 닫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여기는 뭐 밤 늦게도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상당히 기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중개업소를 찾는 고객분들도 요새는 전세 사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중개업소를 찾을 때 신뢰를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 중개업소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갖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부동산 이즈가 우리 대표님의 그 기대에 충족시켜 드릴 만큼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 개업하신 거는 언제쯤 개업하셨어요? 저는 이제 작년 한 10월쯤 개업을 했어요. 10월쯤. 그렇군요. 근데 다들 첫 계약하면 마치 첫사랑 만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긴장되고 떨리는 계약이 첫 계약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표님한테 첫 계약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제가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분하고 임차인분 둘 다 조금 까다로운 성향에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애를 먹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 두 분의 얘기를 서로 전달하면서 끝까지 조율해서 이렇게 계약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떨리진 않았어요? 뭐 이것저것 처음이잖아요. 사실 저는 사람 만나는 건 떨리지 않았고요. 네네. 네, 계약서 작성하다가 틀릴까봐 많이 떨렸었는데 네.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뭘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하셔서 그리고 보내주신 책자나 교육해주신 내용들 참고로 해서 이상 없이 잘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들 첫 계약하면 그렇게 부들부들 떨린다는데 그래도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표님도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수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은평구 가련동, 물론 살고 계시는 지역이라서 선택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은평구 가련동에 오픈한 이유, 특히 은평구 가련동의 장점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은평구 가련동으로 오픈했다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가장 큰 처음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직주 근접이었어요. 네, 집하고 가까우니까 선택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저도 더 알게 됐습니다. 특히 교통 부분에서 보면 가까이 있는 연신내역이 지금 3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이게 GTX-A가 올해 개통이 되고 또 나중에는 GTX 2노선도 개통하겠다고 또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면서 강남까지 한 9분이면 갈 수 있고 또 서울역까지 5분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교통에 대한 편의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외로 이 가련동은 주변에 흔치 않게 같은 동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모여 있어요. 인근에 있는 뭐 대조동이라든지 불광동 이런 데는 그게 같이 안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학교들도 많이 모여 있고 또 거기에 걸맞춰서 학원가도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교통, 학교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다 주변 편의시설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대학병원이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바로 뒤에 앵봉산이라는 곳에 데크길이 쫙 잘 깔려 있거든요. 워낙 환경이며 교통이며 주변 편의시설이며 이런 거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다. 너무 자랑만 했나요?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지역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사실 은평구가 과거에 교통이 좀 불편하다, 차가 많이 막힌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지역의 호재로서 큰 영향을 발휘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은평구가 더 기대된다. 그 중에서 가련동이 기대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왔는데 여기 연신내역하고 가깝더라고요. 네. 저 연신내역이 은평구의 또 중심이잖아요. 중심에서 또 이렇게 가까운 가련동에 오픈하셔서 너무 탁월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또 재개발 구역도 있잖아요. 그건 보니까 이주하고 철거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이제 철거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혹은 내년 안으로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2028년이나 29년쯤에는 무려 4,116세대가 그 뒤에 입주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세대수가 좀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모이는 곳은 항상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그 재개발 구역명이 뭐예요? 가련 1구역입니다. 가련 1구역. 네. 세대가 몇 세대라고요? 4,116세대. 4,116세대. 네. 어마어마한 매머드급 단지네요. 야, 이거 들어서면 아주 그냥 지역이 싹 바뀌겠는데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참 지금 거래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팔겠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매수 문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피가 어느 정도 붙었는지 살짝 귀뜸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네. 살짝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2억 중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이 사실 프리미엄이 가장 저렴한 때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싸다 얘기해도 이해를 잘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쯤 되면 우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그때 살 것. 그 얘기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라고 말씀드릴 때는 안 사더니 이제 와서 그때 살 걸 하시는 후회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뒤늦게 후회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그럼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사고 싶어서 네. 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대표님 이제 오픈하시고 나서 몇 개월 지났는데 그러다 보면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의 유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분들 오세요?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70대, 80대까지도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은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다가구 주택이나 혹은 단독 주택 같은 것들 이런 물건들을 이제는 연령대가 좀 되시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매도 의뢰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이제 조그맣게 다가구 주택의 월세나 혹은 딸려 있는 상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놓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대표님을 만나면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가겠어요. 젊지, 스마트하지, 대답 똑부러지게 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자기 일처럼 하나하나 직접 뭐 주민센터도 가고 구청도 가고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렇게 열심히 중개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고객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개사무소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기억이나 경험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우리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려웠던 점들은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는 어렵고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저는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사실 중개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이 말씀도 못 하시고 귀로 소리도 못 들으시는 그런 손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볼펜을 적어가면서 그 손님이 왜 오셨는지를 여쭤봤더니 본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주택의 공과금을 명의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콜센터로 전화가 안 되시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좀 명의 변경하는 걸 도와달라 이러셔서 저희가 이제 노트에다가 열심히 볼펜으로 서로 의견을 적으면서 제가 콜센터에 전화도 해드리고 팩스도 넣어드리고 해서 명의 변경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부동산을 나가시면서 저한테 보여줬던 그 표정이 사실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다짐했던 게 어떤 고객의 문제가 됐든 내 부동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런 표정으로 나갈 수 있게끔 내가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감동이다 진짜. 와, 진짜 감동이네요. 좋습니다. 대표님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본인만의 중개업 노하우나 꿀팁 뭐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네, 살짝 있습니다. 쌓인 건 많이 없지만 주로 저는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물건 찾는 방법인데요. 손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꼭 이 손님이 찾는 물건만 내 부동산에 없잖아요. 그럴 때 주로 요즘 공인중개사들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다방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건을 찾을 때 손님마다 찾는 부동산의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조건값을 다르게 주고 찾으려고 하니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된 게 그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서 손님이 찾는 조건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이걸 북마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북마크에 들어갔을 때 그 손님이 찾던 조건 그대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PC 버전보다 편한 거는 위치별로 금액이나 이런 게 다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3억이야, 방 3개, 2층 뭐 이런 거 원하는 손님이 있었다. 그런 조건으로 찾은 다음에 북마크 할 때 메모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손님의 뭐 전화번호까지 적어놓으면 더 괜찮겠죠?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그 손님한테 맞는 매물을 찾아서 또 안내를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대표님한테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거 개업을 해야 되나? 소공으로 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오픈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먼저 개업을 해보셨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대표님이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과연 개업이냐? 창업이냐? 아니면 소공으로 먼저 점 찍고 가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100이면 100 개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업을 하기 전에 저도 똑같은 고민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개업을 해야 내 책임하에 모든 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제일 빨리 배울 수가 있고 솔직히 개업할 때 제일 부담되는 거는 다들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월세잖아요. 근데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잡아도 1년이면 1200이고요. 200 잡아도 1년에 2400입니다. 근데 1년 정도면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령 망하더라도 개업을 하는 게 나중에 다시 할 때도 굉장히 값진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이주를 하셨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엄청 괴롭힐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엄청 괴롭힐 거니까 꼭 잘 된다는 소식 계속 알겠습니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이지가 대표님의 중개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제일 강해요. 부동산 이주와 함께 했을 때 든든하다? 그러니까 뭐 가족 관계로 치면 제가 이제 중학생이고 부동산 이주는
우리 부모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중학생 정도 되면 중2병이라고 해서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저도 중개업을 처음 하면서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모르면서도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하는데 부동산 이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잔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볼 거면 다 해봐. 대신 정 힘들면 언제든지 와라. 다 알려줄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잔소리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잔소리를 안 하는데 이거 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부동산 중개업에 임하는 각오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강하게 좀 어필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저는 해결할 겁니다. 저의 문제가 됐든 고객의 문제가 됐든 반드시 해결책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끝까지 해결하는 공인중개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이즈 임동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에 거래를 하실 때는 우리 임동훈 대표님을 꼭 찾아주시면 든든한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업을 위해 같이 화이팅 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부동산이즈 깜부동산 화이팅!